발표 시즌이죠. 그래서 요즘에 살펴본 회사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인텔을 오늘 해보려 그래요. 이 디스클레이머는 시간 되시는 분들 읽어보시고요. 사실 인텔은 국가 전략 회사라고 저는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국가 전략, 국가가 밀어주는 회사라고 그 주주가 항상 뭐 수익을 보고 이득을 보는 건 아니죠. 오늘 딱 살펴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레베뉴 매출은 네, 감소했고, 그리고 당연히 근데 그로스 마진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 예전에 TSMC가 참 뭐 인텔이랑 TSMC랑 딱히 비교를 바로 이렇게 똑같은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요. TSMC랑은 조금 겹치는 게 있지만 차라리 인텔이 삼성과 좀 비슷한 회사. 인텔이 약간 뭐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당연히 인텔이 그로스 마진이 더 높아야 돼요. TS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조 쪽에 더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로스 마진이 더 낮아야 되는데 되게 놀라운 게 TSM은 여기 인텔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 머릿속에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TSMC 같은 경우는 그로스 마진이 이거 비슷했던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TSMC는 언제나 그렇게 높게 이런 뭐 오퍼레이팅 마진이라든가 운영 그 이익 같은 경우요 높게 유지를 해요. 근데 지금 인텔 보면 매출 대박 났죠. 22% 하락을 했고 그냥 저는 갭으로만 볼게요. 난갭은 뭐 조금 뭐 마사지는 아닌데 약간 좀 이렇게 이런 꼼수 뭐 사기는 아니죠. 뭐 이런 게 좀 뺄 수 있으니까 갭으로 보면은 매출 22% 감소했고 그로스 마진이 박살이 났고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이죠. 여기서 뭐 매출 원가 이런 거 빼고 난 이후에 이게 이렇게 감소했다는 거는 뭔가 비용 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R&D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공장 짓는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용이 증가했어요. 이게 지금 얼만큼 증가하는지 봐야 돼요. 최근에 이거 인텔 전에 발표했던 기업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다 좋죠. 지금 뭐 밸류에이션 보면 다 저렴하고 뭐 PE도 낮고. 근데 가장 제가 그때 여기서 봤던 게 뭐냐면 프리캐시 플로우였거든요. 근데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상당히 되게 박해요. 이 프리캐시 플로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순수하게 주주 등껍질을 안 벗겨가지고요. 근데 이 R&D를 뭔가 많이 썼어요. 그럼 분명히 이 인텔도 프리캐시 플로우에 그 잉여 현금 흐름에 영향이 많이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퍼레이팅 마진도 네, 이거 요번에 손해가 심하네요. 그리고 텍스 뭔가 뭘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R&D를 많이 썼고, 그럼 공장을 짓고 있고, 텍스, 그러면 물건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뭐 텍스가 올라왔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자세한 거는 이 세크 그 다큐멘트를 보면 되겠고, 넷인컴도 손실. 이것만 보면 와 완전 최악이다. 그러면은 CEO나 CFO가 어떤 코멘트를 좀 했는지 볼게요. CEO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유를 잡고 있어요. 지금 경제 상황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줬고 이게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엑스큐션에 이슈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뭐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게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전략도 살짝 뭔가 미스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CFO, 재무 담당이죠. 이분이 하는 얘기를 보면 프리캐시 플로우는 그렇게 뭐 막 좋아지거나 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전에 했던 가이드라인, 그 가이던스, 그것만 다시 그냥 강조를 하는 거고 반복하는 거고 그거를 유지하겠다 하는 거고 하지만 그로스 마진 아까 그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그로스 마진은 다음 분기 혹은 다다음 분기에는 지금처럼 박살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전에 타겟했던 거 이것도 찾아보면 나오겠죠. 4분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로스 마진이 전에 이렇게 유지했다가 이렇게 박살이 났고 지금은 살짝 3분기 때는 살짝 뭐 회복을 하던 아니면 뭐 유지를 하던 근데 요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 그런 다음에 4분기까지는 우리 타겟 레인지로 다시 올라온다. 그러니까 요번에 뭔가 돈을 좀 많이 쓴 거예요. 그러면 3분기 때 살짝 어떻게 보면은 이게 플랫을 가서 나쁜 모습, 나쁜 실적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이게 가장 염려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리캐시 플로우 이게 얼마나 지금 좀 여력 있나 한번 살펴보죠. 제가 이게 뭐 대본 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펴보는 과정을 좀 녹화해서 중간에 뭐 좀 빠뜨리거나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비즈니스 유닛
얘네들 사업부별로 보는 건데, 이게 사업부 이 모습을 봐도 참 이게 좀 힘드네요. 아, 특히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이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데스크탑이나 이런 뭐 랩탑, 노트북, 그거 이제 사업부인데 매출에 가장 큰 그 기여를 해요. 근데 이게 25%씩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 전부 뭐 데이터 센터도 다 하락하고 모든 게 다 하락을 했는데, 물론 이 모빌아이 요게 살짝 촉매제가 될 수는 있어요. 요번 이따가 뉴스를 찾아볼 텐데 이번 2분 그 하반기 때 요거 IPO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거 밸류에이션을 지금과 같은 매크로 환경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런지, 일단 매출은 뭐 460밀리언 나와가지고 41%가 상승을 했지만 이 7.7빌리언 대비 이 매출이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업부들이 별로 좋지 않다. 물론 요걸 뺄게요. 요 두 개 사업부는요. 근데 가장 큰 사업부들이 많이 힘들다. 특히 요거 지금 요 그 노트북 그거랑 데스크탑, 그게 이제 좀 하락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사잖아요. 2020년도 때 재택근무하고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판매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뭐 2년 지나고 그렇잖아요. 뭐 분명히 랩탑도 2년 전에 사가지고 나 신상 바꿔야지 이렇게 매년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매년 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아무리 못 가도 뭐 3년 간다던가 아니면 좀 길게는 뭐 5년 간다던가 이렇게 더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2020년도에 그렇게 매출이 괜찮게 나오고 지금은 이게 좀 내려간다. 이 매출 트렌드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가이던스를 보면은 3분기 요때 뭐 그로스 마진이 올라올 거라고 가이던스를 줬는데 아까 36.5였나요? 그러니까 좀 올라오네요. 그래도 요 인력에 대한 혹은 인건비 상승, 원자재 상승이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매출도 아까 15.3, 뭐 15.5였나 뭐 그 정도였는데 다음 분기에도 15에서 16빌리언, 그러니까 매출이 1년 지난 작년 대비 이 정도였다면 지금 1년 지나고 이렇게 쭉 이제 내려왔고 요게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그러니까 아웃룩도 그렇게 가이던스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 탱큐 보면 좀 더 나오겠는데 요게 이제 그 주가 순이익이잖아요. 한 주당 12센트를 벌었다. 저는 인텔이 요 EPS가 지금 PE가 굉장히 낮잖아요. 아마 뭐 한 6, 7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더 올라왔겠죠. 요번 분기 넷 인컴이 손실이니까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거예요. 그럼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이 PE가 좀 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가 나누기 이렇게 됐잖아요. 주가 요 PE가요. 그런데 그냥 EPS가 점점 낮아지면은 당연히 이 프라이스도 뭐 같이 내려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 EPS가 박살이 나면은 혹은 주가가 뭐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럼 당연히 PE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클리컬 회사는 그냥 개인적으로 PE가 지금 낮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고려해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프리 캐시 플로우가 참 이것도 이제 가이드를 주지 않고 이것도 얼마나 나올지 한번 이따가 계산을 해보기로 하고, 레비뉴 같은 경우도 아까 뭐 15에서 16이었잖아요. 그럼 곱하기 이거를 4 해주면은 64. 그러니까 매출도 그냥 2022년 동안 그냥 매번 분기 지금 상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게.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2022년에도 그렇게 우리 매출이 훌륭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근데 그로스 마진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거야. 그거를 고려해 보면은 지금도 주가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네가 난갭으로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라는 마이너스고, 이때는 프리캐시 플로우도 이걸 가이던스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벌어서 잉여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투자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투자금이 얼마나 될지 그렇게 딱 세팅을 해놓은 것 같잖아요. 물론 CEO 겔싱어가 얼마큼 쓰겠다라고 말한 건 있어요. 지금 보신 거는 탱큐고, 저는 이게 참 더 보기 편한 것 같아요.
전부터 되게 정리가 잘 돼 있고 한눈에 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업들에서 프레스 릴리스를 하고, 그리고 땡큐, 이거는 이제 뭐 땡큐는 그나마 올라올 수 있고 좀 지나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려는 거는 이 캐시플로우거든요. 이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작년에는 그래도 캐시플로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영업 현금 흐름 여기서 이 프리 캐시플로우 올 때 지금 거의 뭐 8빌리언 정도가 빠졌잖아요. 그럼 작년에도 돈을 얻다가 많이 쓴 거예요. 어디다 많이 썼어? 그 공장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8빌리언을 1년 동안 쓴 거예요. 예전에 인텔이 제가 같이 이따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투자하는 한 8빌리언, 뭐 혹은 10빌리언, 뭐 6빌리언, 엄청난 금액이죠. 이거를 이 자사주 매입, 요거 하는 데서 썼어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CEO가 와가지고 이거를 다 공장 이런 거 팹 짓는 데 쓰고 있죠. 그리고 2022년도 YTD 오늘 날짜까지 이게 보면은 영업 현금 흐름은 6.7빌리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조정하고 나니까 0.8.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현금을 갖고 있지만 기업이 자기네 사업을 돌려가지고 주주들한테 환원할 금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갖고 있는 지금 현금으로 이 배당금을 준 거거든요. 지금요. 요번 분기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만약에 이따가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였으면 배당금은 자기네 보유하고 있는 현금 혹은 아니면은 얘네들이 채권 발행을 했던 돈 있죠. 이런 걸로 빚져가지고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인텔이 배당을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줬고 어떻게 보면 CD 이런 거의 뭐 채권 같이 지금 배당을 뭐 준다고 많이들 믿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모습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인텔도 배당 컷 할 수 있거든요. 배당 컷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업이 바뀌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실 그 GE 같은 경우도 걔네들이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뭐 몇십 년 전에 GE라고 하면은 정말 큰 기업이고 거대 기업이고 얘가 망하겠어? 그런데 지금은 되게 쪼그라들고 사업부도 다 분할해서 매각하고 있고, 지금 GE 같은 경우는 뭐 헬스케어 그리고 뭐 요 파워도 지금 죽쓰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인텔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당을 컷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요번 분기를 보면 상당히 되게 실적이 최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안전한 지금 수준은 아니다. 근데 물론 이게 한 분기만 됐으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현금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배당 컷을 한다는 건 아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매출은 작년 대비 감소했어요. 그런데 코스트 오브 세일즈, 요거 원가, 요 매출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원가가 더 증가했어요. 이러니까 뭔가 요 비용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반도체 원재료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반 이 모든적인 요 비용이 다 증가했어요. 연구 개발하는데도 요 비용 증가했고,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주식 보상 직원 그 주는 거 있잖아요. RSU요. 그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물론 광고비도 있죠. 그리고 구조조정이고 리스트럭처링, 구조조정 하는데도 이게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용이 증가해서 지금은 이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EPS가 나왔습니다. 물론 다음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조정돼가지고 마이너스 EPS가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지금 보시면은 인텔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해줬었거든요. 진짜 엄청난 돈을 했었어요. 그래서 섣불리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주식은 좀 아니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가지고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몇 주가 증가니 거의 50밀리언 주가 증가를 했어요. 인텔이 얼마나 자사주를 열심히 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새로운 CEO 팻이 옴으로써 자사주 매입이 다 이번에 안 한다 그랬고 그 돈을 딴 거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2년 보면은 오히려 주식수가 증가했습니다. 뭐 CEO도 주식 받고 직원들도 이제 주식 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증가한 거고, 지금 보면은 그분이 이제 취임한 이후로 자사주 매입을 안 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2020년도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을 이제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거 10, 1년 2020년 동안 14빌리언을 한 거예요. 14빌리언. 자그만치.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그냥 앞 숫자만 대보면 이게 밀리언이니까 3, 7, 10, 12빌리언을 2019년도 했다. 이거 계속 봐도 아까 저는 7, 8빌리언으로 기억했는데
엄청나게 했네요. 이때, 그래.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9빌리언 했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유지된 측면이 있었다. 그렇게 저는 보이고 있고요. 전에 그 승인한, 이사회에서 승인한 금액이 110빌리언입니다. 근데 지금 남은 금, 이거 다 쓰고 지금 남은 금액은 7.2빌리언이에요. 물론 자사주 매입을 조금씩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회사의 현금 흐름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죠. 지금 뭐 현금 금액을 보면은 줄었어요. 500밀리언 줄어가지고 4.4빌리언 있어요. 그래서 그 현금도 물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요번에 배당 준 거는 이런 현금에서 갖다가 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부채가 아예 없지도 않고 32빌리언이 있습니다. 물론 요거 채권 발행했을 때 2020년도 해가지고 요것도 자세히 찾아보면 이자율이 몇 퍼센테이지 나올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 3% 미만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채는 특별히 걱정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자본 잠식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그럴 회사도 아니고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막 그 매크로 환경을 좀 고려해보고 이렇게 6개월간 프리캐시 플로우를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 5빌리언이고 얘는 지금 7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만 보고 그리고 걔네들이 가이던스도 NA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 분기도 그 프리캐시 플로우가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기 때 특별하게 뭐 얘네들이 보면 가이던스보다 잘하면 주가는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올해는 그렇게 인텔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주가가 그렇게 반등할 그런 모멘텀은 보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거 프리캐시 플로우가 한번 어떻게 하면 확인해 보죠 한번. 분기별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조금 감소하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거 분기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번 분기고 이게 지난 분기. 한번 연도별로 한번 봐볼게요.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 인텔 시총 대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많이 좋기가 힘들긴 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랬고요. 최근 실적 발표했을 때. 연도별 프리캐시 플로우를 살펴보면은 이게 21년도고 여기 20년도 쭉 보면은 그래도 프리캐시 플로우가 19년 전에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이게 많이 늘어난 게 좋거든요. 아니면 유지를 하거나. 근데 이게 감소하는 모습이다가 2022년도는 이제 지금 마이너스 5빌리언, 6빌리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올해 3, 4분기도 그렇게 뭐 이게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게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텔을 매수를 고려하기 위해 한번 다시 살펴볼 시점은 올해 뭐 3분기, 4분기보다는 매크로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한 23년도 초에 한번 살펴봐도 충분히 늦지 않겠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보여주는 실적과 이런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고 얘네들이 앞으로 투자한 계획들을 고려해보면은 22년도에는 특별히 펀더멘털이 개선될 그럴 가능성은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마이크론 살짝만 살펴볼까요? 마이크론도 이게 21년도거든요. 연도별로 보면은 프리캐시 플로우가 그전에는 좀 유지를 하다가 2020년도부터 되게 빠듯해졌어요. 한번 분기별로 한번 살펴보죠, 얘도. 이거는 마이크론 연도별이고 이게 21년도까지예요. 얘도 똑같아요. 올라가다가 다시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얘도 뭔가 지금 투자를 요때 20년도부터 쭉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이때 20년도 때 돈을 많이 못 벌었다. 마이크론도 흐름이 똑같아요. 인텔처럼. 이건 분기별이거든요. 저번 분기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입했어요. 얘도 뭔가 투자가 늘어나고 비용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인텔하고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언가 분명히 놓친 게 있을 거예요.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고 앞으로도 지금 뭐 매크로 환경이 이러니까 얘가 인텔에게 특별히 혹은 마이크론에게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분명 놓치는 게 있을 거고 살펴보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혹시나 제가 놓친 게 있다면은 댓글 주시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요거는 제가 살펴본 과정 간단하게 필터링하는 과정을 녹화한 거고 근데 인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2022년도에는 이런 주가를 뭐 올릴 만한 그런 딱히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계속 투자는 계속하고 인건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올라왔고
그리고 투자 계속하고, 그러면 프리캐시 플로우 안 좋아지고, 뭐,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수준을 회복한다 그랬고, 마이크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계속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지금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은 2022년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려 그래요. 왜냐면, 이게 계속 시점을 보고 있어요. 적어도 EPS가 조금 올라오는 시점에 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